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시장의 중심 유창호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해임을 논의하고 있다는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죠. 정말 예측도 안 되고요. 이 불확실성은 시장에서 점점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가만 약세를 보이는데 우리 증시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풀어가고 있습니다. 눈치를 보는 건 매한가지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이 모두 소폭 상승 중인 모습이죠.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 미국의 상황이 좀 어떤지 자세히 뜯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 와처 시간 오늘도 풀어가 볼 텐데요. 자, 오늘도 이코노미 21 양영빈 기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영래포 이야기 좀 오늘 집중해서 볼 텐데 최저치입니다. 59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뭐 지금 영래포가 0이 되면 초과 유동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영래포가 0이 되면 유동성이 문제가 생겨서 연준이 양적 완화를 또 재개할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영래포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영래포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지금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590억 달러 정도로요. 예. 거의 뭐 이제 영래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이후에 네. 이제 거의 뭐 최저치 근처에 거의 뭐 0이라고 해도 되죠. 왜냐하면 네. 이게 한때 2조 5천억 달러까지 갔으니까요. 이 단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네, 이게 지금 590 정도로 떨어졌으니까 뭐 거의 0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예. 한때 피크를 쳤다가 2023년경에 피크를 쳤다가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가 이걸 좀 영래포로 길게 봤어요. 네. 그러면 왼쪽에 이렇게 빨간 상자가 있잖아요. 예. 저기 보면은 뭐 조금씩 막 이루어지고 있었죠. 2010년대 초반. 네, 13년부터 대략 한 18년까지 중반까지 요런 영래포가 있었는데요. 그때 뭐 0에 가까웠잖아요. 사실 그때 아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줄어드니까 0이 되니까 뭔가 변해서 많은 분들이 이게 그 0이 되면은 예. 뭐 심지어 QE를 제기한다든지 이런 이제 뭐 일종의 약간 어떤 근거 없는 일단 그런 얘기들이 많이 이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래포 잔고 추이를 좀 넓게 봤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수치가 워낙에 높았기 때문에 지금 수치가 이례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 보면 이 정도 수준은 이전에 미리 나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영래포 이야기 더 한층 더 들어가 봅니다. 일단 이 영래포 역할이 뭔지 그리고 연준이 왜 영래포를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 이 얘기 좀 풀어주실까요? 네, 영래포의 역할을 알아야지 이게 줄어들든 늘어나든 그거의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2008년에 이제 금융위기가 한번 세게 왔잖아요. 네. 그래서 연준이 이제 했던 것 중에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양적 완화를 했고 네. 또 하나는 금리를 0%로 내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2020년 코로나 때도 또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연준의 고민은 뭐였냐면은 그 당시에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네. ECB 유럽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마이너스까지 했어요. 네. 기준금리를. 근데 연준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되는 거는 죽어도 그 꼴을 못 봐. 그런 거예요. 네, 자존심인가요? 네, 뭐 자존심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이제 책정하면은 몇 퍼센트 이게 아니라 네. 범위를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뭐 4.25에서 4.5 사이에 이 금리가 결정되면 된다. 예. 그런 건데 그 사이에 결정되는 금리는 뭐냐면은 은행들이 이제 막 영업을 하다 보면은 대출을 많이 해주면은 자기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누군가가 와서 자금을 인출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또 다른 은행에 뭐 이 은행이 뭐 소문 듣자 하니 여기가 안 좋은 것 같아. 딴 데로 옮겨야지. 그 대표적인 게 2023년 3월에 있었던 그 SVB 은행, 예. 실리콘밸리 뱅크가 바로 그런 거예요. 벌써 그게 2년 전이군요. 네. 벌써 2년이 됐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런 사태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인출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은행이 사람들이 인출하면은 그 인출한 걸 뭘로 메꿔줘야 되냐면은
연준에 있는 지급준비금 계좌에서 그 돈을 빼서 그걸로 이제 인출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게 모자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은행들은 요즘은 이제 미국은 좀 덜하지만 왜냐하면 이 지급준비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네. 우리나라나 또 뭐 중국 같은 은행들은 여전히 이 지급준비금 관리가 사실 은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이제 모자라거나 뭐 속된 말로 뭐 시체말로 빵꾸가 나면은 네. 이게 한국은행한테 이제 경고를 막 먹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빌려주는 시장이 있어요. 예. 그거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콜 시장이라고 부르고 미국에서는 연방 기금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네. 연준이 그 FOMC에서 금리를 정하는 게 바로 그 시장의 금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상단이 있고 하단이 있는데 연준이 이제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금융 위기 때 하단이 0%였어요. 네. 그러면 잘못하면 마이너스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당시에 실제 데이터를 보면은 1개월물 국채는 잠깐이지만 마이너스 간 적도 꽤 많았어요. 네. 그때는. 근데 뭐 1개월물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알아서 정해주는 거니까 사실 연준은 거기까지는 어떻게 신경 쓸 수가 없고 대신 우리 뭐 미국의 대표적인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시장의 이 금리는 내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겠다 네. 한 거예요.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게 하겠다 하면은 연준이 어떤 뭐 장치를 줘야 될 거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금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유럽은행도 그렇고요.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금리를 제공하는데 우리나라는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게 보면은 왜 그렇게 했냐면은 지금 연준이 이제 그 QE를 해서 어마어마한 이제 지급준비금을 은행에 때려 넣었는데 네. 은행들이 지급준비금보다 밑에 내려가는 그 금리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죠. 네. 왜냐하면 지급준비금에 맡기면 되니까요. 그럼 그런 걸 통해서 단기 금리를 조정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여기 이제 차트를 보시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저 맨 위에 있는 게 상단입니다. 기준금리의 상단이고 네. 맨 밑에 있는 게 하단이고요. 중간에 파란색 이렇게 복잡하게 움직이는 게 그게 바로 기준 그 시장에서 결정된 예. 연방 기금 금리거든요. 근데 상단에 있는 그 저게 이제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는 그 금리이기도 한데 그거보다 예. 훨씬 밑에서 결정이 되죠. 그 얘기 뭐냐면은 연준의 생각은 이게 우리가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금리를 제공하니 예. 최소한 이 시장의 이 금리가 그 연방기금 시장 금리가 이 밑으로 한참 내려가는 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벌써 2008년의 일이잖아요. 2013년 요때쯤 보면은 한참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연준이 걱정이 된 게 뭐냐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러면 야 밑에 하나 방어막 하나 더 치자. 하나 더 만들자. 예. 이중바닥으로 첫 번째 방어막을 했는데 얘는 별로 이렇게 신통치 않은 것 같고 하나 더 만들자 해서 뭘 했냐면은 연준은 항상 은행하고만 상대를 했는데 예. 최초로 민간 기구인 MMF라는 데 주로 MMF인데요. 머니마켓 펀드. 예. 거기랑 이제 상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기면은 내가 금리는 보장해 줄게 한 게 그게 바로 영내포입니다. 그리고 그 영내포 금리가 바로 저기 우리 차트에서 보시는 빨간색이에요. 예. 이걸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연준이 기분이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밑에 저 밑으로 안 가죠. 예. 왜냐하면은 이제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이거든요. 그 MMF는요. 예. 근데 영내포보다 낮은 금리가 되면은 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시장에서 돈을 빼서 영내포에 맡기니까 그 시장에 자금 공급이 줄어드니까 금리가 상승하는 효과를 보게 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아놓은 게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지급하는 IOER 예. 그게 있고 그다음에 영내포라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목적은 같습니다. 네. 뭐냐면은 연방기금 시장의 금리를 안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 왜 했냐? 초과 유동성이 너무 많은 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그럼 초과 유동성은 영내포 잔고만 초과 유동성이 아니라 바로 은행이 갖고 있는 그 지급준비금 자체도 이게 초과 유동성이라고 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초과 유동성 이야기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영래포가 사라진다는 것은 경제의 초과 유동성이 또 사라지는 것이다. 이런 주장, 앞서도 간단히 좀 언급을 해 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초과 유동성이 무엇인가? 이것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과 유동성, 이거 뭡니까? 네, 초과 유동성은 사실 영래포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예. 아주 단순하게 뭐였냐면요. 은행이 지급 준비금을 항상 갖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중앙은행이 정해주는 필요 지급 준비금이 있어요. 요거는 너네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돼 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해진 거죠. 그런데 이제 은행은 지급 준비금을 운용을 하니까요. 이게 때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부족해지면은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콜 시장에서 그걸 빌리는 거고요. 많아지면 콜 시장에서 그거를 이제 부족한 은행한테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이 필요한 지급 준비금 외에 더 갖고 있는 거, 그걸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그게 바로 영래포가 있기 전에는 그게 초과 유동성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초과 유동성은 얼마가 되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 사실 이게 이제 조금 힘든 게 저기 그 파란색으로 돼 있는 맨 위에 있는 그래프는 지급 준비금 전체입니다. 네. 여기에는 필요 지급 준비금, 초과 지급 준비금이 다 들어간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 지급 준비금은 어디 있냐면 저 밑에 있는 빨간색 선이 이렇게 쭉 완만하게 올라오는 선이 있죠. 네네. 거의 네. 잘 겹쳐서 잘 안 보이네요. 네, 예. 밑에 있는 이제 직선으로 거의 되고 있다가 이게 그렇죠. 2020년에는 녹색으로 변해요. 녹색으로 변하는 게 뭐냐면은 필요 지급 준비금 제도를 2020년 3월에 연준이 폐지했어요. 아, 그래요? 예, 0%로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게 있다고 가정하면은 제가 한번 그려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추세를 따라서 그려보면은 지금 현재 필요한 지급 준비금은 예전의 방식대로 한다면은 한 3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의 그 연준이 갖고 있는 그 지급 준비금은 얼마냐면은 3조 3천억 달러예요. 그럼 나머지 3조 원은 뭐냐면은 예전으로 얘기하면 초과 지급 준비금인 거고 네. 영래포가 있기 전에는 초과 유동성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초과 유동성은 아직도 3조 원이나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그 약간 혼동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뭐라고 보냐면은 영래포 잔고를 초과 유동성이라고 딱 보는 순간 네. 영래포가 없어지면은 초과 유동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럼 뭔가 좀 유동성이 부족해질 것 같은 맞아요. 느낌이 들잖아요. 앞서 우리 시작할 때 했던 그 우려감 그런 게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초과 유동성이란 말은 원래 초과 지급 준비금에서 이게 나온 얘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이 영래포가 늘었다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줄어드니까 사람들이 초과 유동성을 영래포 잔고만 초과 유동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 이제 유동성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다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은행의 초과 지급 준비금. 예. 근데 지금은 뭐 사실 초과 지급 준비금이라는 건 없지만은 과거에 이 추세를 따라서 해보면은 대략 여전히 3조 달러 정도 있으니 초과 유동성 뭐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래포 잔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0이 되면 이거 초과 유동성도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다는 점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영래포 이 잔고 이야기, 앞서 말씀드렸던 MMF 기억나십니까? 이 MMF의 영래포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 이 행태에 의해서 전적으로 이 잔고가 좌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MMF가 영래포 투자를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MMF라는 것은 이제 뭐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제일 목적은 안정성입니다. 절대 예를 들어 그 순 자산 가치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게 1달러면은 1달러 밑으로 내려가는 것을 절대 우리는 그거는 안 된다라는 굉장히 이 뭐라 해야 되나 안전 위주로 투자하는 데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1달러 밑으로 간 적이 있어요. 금융위기 때 2020년 또 요때 한번 1달러 밑으로 갔는데 아주 특별한 순간이군요. 근데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요즘 이제 코인들 많이 하시니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 괜찮은 거는 1달러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안 좋은 것들은 뭐 떨어지거나 심지어 또 오르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스테이블하지 않은 경우가. 근데 이제 MMF는 뭐 전통적으로 그거를 항상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러면
MMF는 그러면 투자를 어디에 하느냐? 가장 안전한 자산을 합니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자산은 미국 국채겠죠. 그리고 MMF는 수시로 입출금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뭐 10년물, 5년물 이런 걸 들고 있지 못해요. 네, 초단기죠. 네, 그래서 뭐 미국 국채면 뭐 1개월짜리 길어야 한 3개월 정도. 그래서 이 평균 만기를 구해보면 한 3개월 정도 이 정도 내외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미국 국채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국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 기관도 그 채권을 발행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미국의 이제 그 페니메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 모기지 증권을 갖고서 발행하는데 그런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은행에 대형 은행에 아주 그 거기서 이제 발행한 그 상업보험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로 하는데요. 여기 이제 쭉 보시면은 맨 밑에 녹색이 연두색이 뭐냐면 그게 바로 영래포예요. 네. 그래서 사실 MMF가 연준의 영래포의 한 90 많을 때는 뭐 거의 100% 가까이 하고. 아, 거의 다네요. 네, 거의 다 합니다. 지금도 한 90, 한 3% 이 정도 네. MMF가 거기 영래포에 투자를 하는데요. 그럼 MMF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제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연준에 맡기면 돈 떼일 염려 없잖아요. 네. 그럼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영래포라는 게 들어오면 거기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파란색이 미국 단기 국채인데요. 예. 단기 국채가 줄어드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내가 MMF 운용자라면은 단기 국채나 영래포나 사실 위험은 둘 다 거의 0에 가깝죠. 뭐 네. 미국 국가가 연준 또는 재무부가 보장하는 거니까요. 뭐 망하지 않는 한. 네. 근데 그럴 리가 없죠.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예. 그런데 중간에 이제 이 MMF의 영래포 투자가 확 늘어나잖아요. 네. 그런 건 뭐냐면은 미국 국채 1개월보다 수익률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익률이 높으면은 이 MMF는 그냥 영래포하고 1개월 국채가 더 좋아? 그러면 다시 또 1개월 국채로 가는 거고. 네네. 현재 상황에서 이렇게 줄어드는 건 뭐냐면 1개월 국채가 그냥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네. 이 단기 국채가 높기 때문에 글로 가는 거고,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뭐냐면은 어떤 이 MMF가 수익률을 쫓아서, 물론 제일은 안정성이지만요. 예. 수익률을 쫓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의해서 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거는 사실 좀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좀 앞서간 네, 과한 그런 해석입니다. 과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래포 창고와 MMF에 관련된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런 한편 최근 미국은 지금 세금 시즌입니다. 세금을 납부하면 은행 예금이 연준의 그 TGA 재무부 계정으로 이제 이체가 되고, 뭐 다른 게 뭐 특별히 변할 게 없으면 지급 준비금은 뭐 감소가 되겠죠. 자, 현재 그러면 이 TGA 잔고 지급 준비금 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TGA는 뭐 재무부 계좌인데요. 예. 재무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재무부가 이제 받는 게, 하나는 국채를 발행해서 누가 국채를 사주면 그게 돈이 들어오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는 세금이 들어오면은 또 세금이 그 재무부 계좌로 들어오고, 그 현금을 재무부는 연준의 TGA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물론 2008년 이전에는 TGA 계좌에 다 입금하지는 않았고요. 그 지역 연준들로 많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서 어디다 했었냐면 그냥 일반 상업은행에다가 입금했었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게 뭐 편하니까요. 그쪽에 네네. 입고하니까 또 상업은행 또 그 지급준비금이 모자랄 수도 있고 하니까 예. 거기다 입금을 했었는데 그 뒤로 다 이 연준 계좌로 거의 일원화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는 뭐 너무 간단한 게 2008년부터 지급준비금한테 금리를 제공했잖아요. 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다 옮긴 거예요. 뭐 그 다른 이유는 없고요. 네. 그러면 1년 중 이 세금은 뭐 4월에도 내고 9월 뭐 12월에도 내고 하는데 가장 많이 낼 때가 4월입니다. 네. 그럼 여기 이렇게 제가 표시해 놓은 게 2023년에 한 번 있었고, 네. 그다음에 2024년, 그다음에 현재인데요. 다 4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4월 뭐 한 거의 말쯤에는 이제 이게 더 이상 거치지 않고 유지가 되는데요. 2023년에는 한 2천억 달러 정도. 네. 그다음에 작년에는 대략 한 2,900억 달러 정도. 근데 이게 4월 한 20 거의 후반대까지 그 금액이거든요. 지금 근데 어제 자료가 나와서 이제 딱 보니까 한 300 한 거의 10억 아니 3천
100억 달러 정도가 거쳤습니다. 이건 좀 더 올라갈 거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이게 쭉 올라가면은 일단 뭐가 이제 할 수가 있냐면은 이제 그 하원에서 지금 그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이제 상원까지 가야 되거든요. 상원에서 요거 갖고 이제 민주당하고 공화당하고 서로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고 요런 이제 그런 협상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직은 현재 이제 부채 한도에 걸려 있어서 새로운 국채를 신규 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이제 재무부가 계속 조금씩 이제 써야 되는데 현재 뭐 이렇게 TJ가 갑자기 올라오면은 바로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 지급준비금이 예. 줄어듭니다. TJ 계좌 늘어나면 네, 지급준비금이 줄어든다. 네. 그거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예. 최근 이제 지급준비금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급준비 제가 저기 이제 동그라미 2개를 했잖아요. 네. 빨간색하고 녹색은 둘 다 이제 지급준비금이 감소한 거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이 부채인 지급준비금, 영내포, TGA의 이 다 합은 네. 보통 일정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네. 그리고 요즘은 또 그 QT하는 양도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게 크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하다는 거는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2개는 뭐 떨어지거나 반드시 다른 하나는 무언가 하나는 이게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다 합쳐서 뭐 일정한 네, 다 합쳐서 일정하니까요. 그럼 TJ가 올라왔어요. 예. 그러면 영내포가 떨어지든지 지급준비금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급준비금은 영내포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은 뭐냐면 지급준비금이 떨어져야 되겠죠. 그게 최근 녹색인 저걸 의미하는 거고요. 예.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것도 뭐 유동성이 떨어졌네. 뭐 그렇게 해석할 네. 과도하게 하실 거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빨간 거는 이제 뭘 보여준 거냐면요. 그땐 TJ 증가도 없었습니다. 네. 대신 뭐가 늘어났냐면은 영내포가 증가했어요. 영내포가. 저 때는 연말이었거든요. 예. 연말에 분기 말에 영내포가 증가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뚜렷한데요. 네. 그때 많이 늘어나가지고 영내포가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줄어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입니다. 다시 원래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특히 TJ는 재무부가 자기 계좌에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거 좋다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재정 지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시 또 민간한테 흡수가 되고 네. 그럼 또 다시 예금과 지급준비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뭐 급격하게 줄었다고 해서 걱정할 사항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그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견해를 밝혔는데, 연준과 해외 중앙은행 달러 스왑 라인에 대해서도 뭐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파월 발언에서 주목할 만한 이야기들 어떤 것들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뭐 그 관세 얘기에 의해서 이제 관세에 대해서 이게 인플레이션도 일으키고 그다음에 성장도 둔화시킬 거다. 뭐 요거는 뭐 예전부터 했던 얘기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재밌는 건 한 기자가 이제 그 질문을 했어요. 예. 이렇게 이제 관세 전쟁이 이제 이 갈등이 수위가 높아지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해외에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이제 유동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때 해외 중앙은행들은 연준하고 달러 스왑 이거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다 한 건 아니고요. 5개 국가들이 했어요. 저기 보면은 ECB는 유럽, 그다음 유럽 중앙은행, BOE는 영국 중앙은행, 그다음에 BOC 캐나다, BOJ 일본, SNB는 스위스입니다. 네. 이렇게 5개 국가들은 연준하고 언제든지 상설적으로 그 달러가 부족하면 언제 전화만 해. 네. 그럼 내가 꼭 니네 예를 들어 이제 뭐 일본은행이 달러가 부족했어요. 그럼 이제 그 우에다 총재가 전화를 해가지고 파월한테 전화해서 야 우리 달러 부족하니까 100억 달러 좀 꿔줘. 그러면은 너 담보 맡겨. 그러면 그래 우리 애나 맡길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달러 통화 수합이거든요. 예. 근데 요게 2020년에는 한국, 뭐 멕시코 등 몇 개, 한 9개 나라 정도가 여기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으로. 근데 저기 5개 국가는 항상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권 말기 때 네. 그때 이제 이 공식적으로 전 세계가 다 동일하게 이제 이제 종료가 됐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뒤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른 나라들 저 5개 국가 말고 우리나라도 상당히 교역을 많이 하잖아요. 미국하고. 네. 그런 중요한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들의 달러가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이제 만든 게 FEMA라고 해서 앞에 나라들은 자기네 나라 돈을 맡기면 되는데 네. 다른 나라 이제 FEMA는 뭐냐면 미국 국채를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청용 총재가 파월한테 이제 전화해서 우리 여기 달러 모자라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너 담보 뭘로 할까요? 그러면 원화 드릴게요. 그러면 원화는 안 받고요. 네. 우리가 갖고 우리 미국 국채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담보로 담보가 정해져 있군요. 네, 담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파월의 발언 중에서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예. 한 기자가 뭘 물어봤냐면 해외에 달러 부족 사태가 일어나면은 지금 관세 전쟁이 한참인데 네. 이 달러 수합 라인을 여전히 가동할 것이냐 해줄 물어봤어요. 거냐? 해줄 네. 거냐? 예. 근데 파월이 absolutely 당연하지. 예. 그거보다 더 센 말이죠. 네. 오브 코스보다 그렇죠. 더 센 얘기죠. 무조건 해준다. 무조건 절대적으로. 네, 절대적으로 우리 해주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거는 뭐 그래도 그나마 지금 아주 어지러운 세상에 좋은 뉴스이긴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쪽 진영은 굉장히 싫어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것도 자기들한테는 하나의 무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꼭 무기의 측면, 즉 미국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제가 네. 봤을 때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나라들에는 미국의 회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퍼지지 않게 하는 중요한 네.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좀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좀 심플하게 보도록 할 텐데 트럼프 관세 효과, 지금 관세 수입과 무역 상태 어떤지 봐주실까요? 네, 수입 데이터는 거의 한 달이 있어야 나오는데요. 네. 근데 이 수입에서 생기는 관세 데이터는 바로바로 어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거의 실시간에 가까운데요. 예. 지금 파란색은 2024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주황색은 올해 건데요. 많이 늘었습니다. 네. 확실히 많이 늘었는데 물론 트럼프가 이제 소셜 트루스 소셜이잖아요. 거기다 이 날리는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있지는 않은 거고요. 네. 물론 현재 돈을 많이 벌고는 있습니다. 그 정도 이렇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중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야경빈 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기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연준화초 시간 함께 봤습니다. 오늘 시장의 중심은 아쉽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